저는 62살의 범죄자가 될 뻔했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제 통장에 어느 날 갑자기 10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아무 설명 없이 제 계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통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지? 사실 그 전부터 저는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학원비도 보태주고 여행도 다니고 효도 관광도 받는다고 자랑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월세 40만 원도 빠듯했고 약값 5천 원도 아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잘 사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딸내는 맞벌이를 해도 애들 교육비에 허덕이고 아들은 회사가 흔들릴까 봐 늘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딸에게 전화하면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진짜 빠듯해요. 아들은 아버지 제가 잘 챙겨드려야 하는데 진짜 미안합니다. 자식들도 미안한 겁니다. 정말 못 챙겨서 미안한 거죠.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기에 더 말이 줄었고 더 초라해졌습니다. 속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나도 자식한테 뭘 좀 해주고 싶은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못 해주는 아버지일까? 그렇게 가슴이 좁아져 있던 그때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ATM 화면에 뜬 1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계가 고장 난 줄 알고 다시 조회하고 또 조회했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10억. 처음에는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딸내도 빠듯한데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아들내도 애들 키우느라 죽을 맛인데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 내게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회 아닐까? 그리고 곧바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니다, 이거 범죄 돈이면 어떡해? 들키면? 내가 감옥에 가는 건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돈을 전부 인출해서 숨기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자. 죽을 때까지 나만 알고 있자. 은행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10억 원 전액을 인출하시겠다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창구 뒤에서 속삭였지만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사인한 뒤 저는 결국 10억 원 전액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걸음을 멈출 때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도 켜지 못하고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경찰이 올까 봐 문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행도, 경찰도, 어떤 기관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돈이야? 왜 아무도 찾지 않는 거야? 그렇게 불안과 죄책감과 의문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생명보험. 봉투를 뜯자 서류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완료, 수익자 배우자 김. 그리고 그 아래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글씨체였습니다. 편지를 펼쳐 들자 아내의 글씨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죠. 여보, 미안해요.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걱정을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당신이 아픈 몸 붙잡고 새벽마다 일터 나갈 때도 약 하나로 버티던 날들도 나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들 형편도 어려워서 당신이 애들 앞에서 괜히 괜찮다 하던 그 표정,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여보, 나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자식 걱정을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자식들에게 도움 주고 싶어도 못해줘서 가장 가슴 아팠다는 것도. 그래서 저는 당신 몰래 작은 보험을 들었어요. 병원비로 힘들 때도 약값 줄여가며 몇 년 동안 조금씩 넣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 혼자 남아 자식들 눈치 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보험금을 몇 년 뒤에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신이 정말 힘들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처럼 받게 해달라고요. 여보, 이 돈은 잘못된 돈이 아니에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내 마지막 사랑이에요. 부디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요. 그리고 여보, 나는 평생 당신 편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아프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비해온 그 시간, 저 혼자 힘들까 봐 미래까지 챙겨놓은 그 마음, 속으로 흐느꼈습니다. 여보, 너는 떠나서까지 나 걱정만 하고 갔구나.
며칠 후 저는 은행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내분께서 지급 시기까지 세심하게 지정해 두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마음이 전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숨길 돈이 아니라 살아갈 힘이 되어야 한다고. 아내가 바라던 대로 저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예전보다 제 말을 더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어쩌면 그 애들도 오랫동안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내의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편지 끝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저는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거기선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다 여보. 너 덕분에 남은 생은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자식들에게도 예전보다 편하게 연락할 수 있어. 요즘은 내가 먼저 더 자주 연락해. 너도 그게 좋지? 여보, 언제일진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가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만나자.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보.